반갑습니다. 경영자 여러분.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요. 거래처나 직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셨지만 보내고 나서 이게 내가 효과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 건가 고민될 때 많으셨죠. 오늘은요 그 이야기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이 내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 880개 정도 회사가 대답을 했는데 올해 추석 때 상여금을 주기로 결정한 곳이 한 54.5% 정도 나오고요. 대기업의 경우는 뭐 한 100만원 정도, 중소기업의 경우는 한 50여만원 정도 돼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62만원 정도, 그러니까 상여금을 주는 곳의 평균이요, 그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상여금을 주지를 않고 선물로 대체하는 곳이 한 72%, 그러니까 10개 기업 중에서 7개 기업 정도는 직원이나 거래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서도요,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선물을 직원들이나 거래처에게 주는 경우 좀 많을 겁니다. 그동안 조금 골치 아팠던 일들은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어쨌든 거래처들, 그러니까 내가 갑인데 을에게 주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또 직원들에게 주는 경우도 선물들이 꽤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주고 나서 내가 이게 효과적으로 돈을 쓴 건가? 매년 주는 거니까 반복해서 주고, 직원들이나 거래처도 좋나 보다, 왔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받는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이게 받긴 받았는데 이게 쓰기도 애매하고 매년 오는 거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받는 입장에서도요, 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맙다는 느낌이 좀 많이 없고 끝나기도 하고요. 또 받고 나면 이거 받았다고도 이렇게 문자 보내고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보내는 것도, 그것도 또 한두 번이지 매년 연례 행사처럼 치러지는 것 같아서 선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좀 생각해 보실 것이, 이 선물 문화가 언제 생겼는가? 이거 사실은 연봉제 하기 전에 직급제 할 때 상여금 주던 것에서 시작된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봉제로 바꾼 다음에는 점점점 상여금을 주던 시스템에서 선물로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쉬우니까 선물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 문화가 조금 이렇게 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이 선물 주는 게 경영자가 계속 귀찮고 힘들고, 이거 주면 불만 나오고 저것 줘도 불만 나오니까 결국은 이렇게 복지몰이나 포인트 만들어가지고 포인트 줄 테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형태로도 많이 가 있습니다. 포인트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시행하는 선물이나 복지가 포인트로 전환되었을 때부터 그것은 일종의 선물이나 은혜, 그러니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꼭 해줘야만 하는 어떤 보상의 형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채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줬다 안 주면 불만이지 준다고 감사하는 요소가 안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좀 이렇게 포인트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조금 떨쳐버렸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포인트 제도는 좀 비추하고요. 중요한 거는 선물은 선물의 특성. 내가 정말 상대방에게 정말 좋은 선물 하고 싶다 할 때 어떤 특성이 나타납니까? 의외성 아닙니까? 개별성이잖아요. 또 상대방이 뭘 원할지에 대한 그 정성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은 의외성, 개별성, 그리고 정성이 느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경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거 다 하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기업에 있을 때, 인사담당자로 있을 때, 추석이면 추석, 설이면 설, 그때 선물로 적합한, 당시에 1인당 예산이 한 5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5만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거 후보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인사 담당자가 정해서 경영자의 컨펌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영자가 선택한 한 5개 정도를 직원들에게 이렇게 오픈을 해줘요. 올해 추석 선물은 이렇게 5개가 준비됐습니다, 선택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추석 되기 한 2주나 3주 전에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요, 그 안에는요, 이불도 있고 후라이팬도 있고 만두도 있고 땡땡 선물 세트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럼 많은 경우 직원들은요, 그거를 자신의 배우자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접 선택을 못하죠. 그 과정이 조금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5가지가 있네? 그 중에서 우리 선택하자. 이 대화가 선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5개가 오고 선택하면서 기분 좋고, 받을 때 한 번 더 기분 좋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그 선택권을 줬다는 느낌 때문에 또 존중해줬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기분 좋고. 그래서 조금 번거롭다 하시더라도 그냥 하나 선택하지 마시고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후보로 선정하신 다음에 직원들에게 내가 고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5개를 한번 선정해 봤으니까 한번 선택해 보세요 라고 선택권을 줘보는 거, 이거 굉장히 효과적으로 아마 사용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래처들에 대해서 선물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처들 선물 받으실 때 느낌을 보시면 알아요.
이게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항상 배가 들어오잖아요. 사과도 항상 오고 땡땡 선물 세트도 항상 오잖아요. 그거 받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아, 요식행위 했네 이런 생각 들고, 아 그래도 고맙죠, 그거 보내준 거에 대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아웃스탠딩한 감동적인 선물은 뭐냐면, 일반적인 회사에서 선물로 사용하지 않는, 굉장히 고민해서 하는 그 회사의 특성이 느껴지는 선물을 보냈을 때, 아, 이 경영자 컨셉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도왔던 어느 회사가 이 리서치 회사인데요. 이 리서치 회사는 그냥 땡땡 선물 세트 보내다가 회사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독서 경영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 회사의 철학이라든가 특성이 잘 나타나는 책을 한 권씩 선택을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요. 그래서 자신들의 거래처들,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나 어느 영역의 전문가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에게 책을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다르죠. 반응이. 이런 책도 당신 회사에서 읽어요. 이런 책은 우리 전문 분야인데. 이러면서 책 몇 권을 정해서 명절 때 선물하고, 약간 명절 되기 전에 도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영업상으로도 도움도 되고 회사의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올라가고, 그 책을 보낸 담당 팀장들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그런 계기가 됐죠. 또 제가 아는 어떤 한 회사는요, 이렇게 거래처들이 주로 사업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하는 분들에게 당시에 이렇게 한만두 식품이라고요, 뭐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한만두 식품이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언론에도 많이 이렇게 드러낼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명절 선물 때 만두 이렇게 잘 안 보내잖아요. 근데 명절 때 만두 또 어울리기도 해요. 그래서 만두 선물 세트를 굉장히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보냈더니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 이런 거 좀 아웃스탠딩 하잖아요. 그렇게 보내서 좀 인기가 있었던 회사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나름대로, 이 회사는 이렇게 음료를 유통하는 회사인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음료라든가 그 다음에 간단한 스낵이나 쿠키 있죠, 그걸 자체 박스로 제작해가지고 거래처들한테 이렇게 보내기도 했죠. 이 회사의 컨셉이랑 잘 맞잖아요. 저희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컨설팅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도 선물을 보낼 때 한 번은 저희 회사 직원들의 얼굴이 담긴 브로마이드를 좀 제작을 했어요. 그 브로마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저희 철학도 심고 이렇게 경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책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 컨셉이랑 맞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선물을 보낸 것은 예산도 쓰는 거고, 또 한 번 소통할 기회가 있고, 또 한 번 이렇게 뭔가 보낼 명분이 되잖아요. 갑자기 보내면 이상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사의 컨셉에 맞게끔 선물을 힙한 거, 핫한 거 이런 거 정해가지고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좀 에너지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명절 선물 이거 기회라고 여기시고요, 거래처나 직원들에게 정말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매번 똑같은 거 보내는 거, 직원들에게 포인트 줘가지고 거기서 선택하기로 하는 거, 이거 약간 좀 귀찮아서 요식행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게다가 안 좋은 경우 채무처럼 안 보내면 불만이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비추해드리고요. 대신 좀 직원들에게 할 때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좀 좋은 거 선정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 선택해서 본인이나 배우자나 또는 부모님이 선택하게 해서 드리게끔 하는 것은 한 번 선물 보내지만 여러 번 선물 보낸 것 같은 효과가 되는 거, 그리고 경영자가 조금 정성을 담아서 보내는 거, 이렇게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요, 기왕에 선물 보내는 거면 정성 어린 카드나 이렇게 편지라도 좀 적어서 보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직원 선물 카드, 그리고 문구, 고객사에게 보내는 어떤 그 정성 어린 문구들이 담겨져 있는 몇 개 템플릿이 있으니까 밑에 이메일 남겨놓으시면 저희 연구원 통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화이팅 하십시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